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65세 이상의 70%, 65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 7명이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이든 장기 간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이런 장기 간호를 받게 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나만을 돌볼 수는 없기에 장기 간호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 간호와 요양 보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김성길 보험 전문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노후 준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롱텀 케어라고 불리는 그 네. 장기 간병 간호보험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인들은 정말 치매가 또 상당히 네. 무서운 병이잖아요. 네. 네, 그 병이 또 노후 장기 간병 보험에 네.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장기 간호 보험에는 네. 그 보험을 들려고 하면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라이프 첫 번째,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장기 간호 보험만 할 수 있는 보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보험을 틀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안에 라이더로 롱텀 케어를 넣으면은 그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연금을 이용해서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그 간병을 대비한 지금 네. 보험이 세 가지로 나눠준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우선은 롱텀 케어부터 한번 알아보고 네. 싶어요. 네. 그 참 롱텀 케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롱텀 케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미디안으로 일반적으로 치면 네. 1년에 8만 불. 8만 불이요? 네. 한 달로 하면 6,700불 정도. 그러나 한 20년 후가 되면은 그 비용이 2배로 오릅니다. 20년 후에는 2배로 네. 오른다고요? 네. 그럼 엄청난 비용인데 그 그렇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가라 해도 음. 그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롱텀 케어는 어떻게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롱텀 케어는 비교적 비용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68세 되신 여자분이 건강하신 분이 롱텀 케어를 드신다 하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15만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2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시는 동안 롱텀 케어를 쓰시지 않으면 그 돈은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리는 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검사는 꼭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 검사. 네, 합니다. 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후에 1년에 네. 15만 불 정도, 16만 네. 불 정도라면 네. 15만 불 롱텀 케어로는 택도 없죠.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네.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다가 60세가 넘어지시고 65세가 넘어가시면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 많이 들고 싶지만은 네네. 어른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준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15만 불 기준을 하시는 게 그렇죠.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렇죠. 롱텀 케어를 가입을 하시는군요. 그럼 젊은 분들은 많이 가입을 안 하고 계시나요? 젊은 분들은 예.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롱텀 케어를 듭니다. 아, 그러니까 롱텀 케어 보험만 따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홀라이프를 이용한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네.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보험은 예. 누구든지 필요한 보험이잖아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잖아요. 네네. 물론 죽으면 타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네. 생명보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롱텀 케어를 네. 이용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을 들면서 라이더로 롱텀 케어 보험을
와이러로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밀리언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 하면 90%까지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었다면 네. 90만 불까지 미리 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그 베네핏은 언제 사용할 수가 있는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꼭 나이가 드시지 않아도 예를 들어 젊은 분들도 무슨 병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신청할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목욕하는 거, 걸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옷 입는 거, 네.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네. 그 중에서 2가지를 못하면, 화장실 가는 게 빠졌네요.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하면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한다는 건 내가 얘기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예. 닥터의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닥터가 그러니까 나의 주치의가 그렇죠. 그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한다는 네. 소견서를 주면 네. 그때부터 그 네. 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예. 90일이 시작입니다. 90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게 90일 이상이 됐을 때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그 소견을 받았다 하면 네. 90일 이후에 3달 네. 이후에나 이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갑자기 교통서가 났다든지 그렇게 돼서 2가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또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 간호니까 최소한 90일이 지나야지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달 정도의 단기 간호는 커버하지 않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 네. 유지되는 그 병에 대해서만 커버를 해주는 장기 네. 보험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90일 동안 어떻게 하나요? 90일 동안은 예. 아무래도 나의 비용이라든지 본인의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이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은 롱텀 케어가 100일까지 가능하니까 널싱홈에 가신다고 하면 100일까지 커버가 충분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가 있으시니까 네. 메디케어가 100일 동안은 커버하기 때문에 네. 장기 보험은 네. 그 90일 이후를 주로 커버해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착 그렇죠. 연결이 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조이너스 케어 고객 중에서 네.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네. 본인이 장기, 그러니까 롱텀 케어 그 인슈런스가 있는데 네. 150일부터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90일이 아닌데 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네,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제한 기간이 90일이 시작이고 그보다 더 길게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90일을 네. 하겠다, 뭐 네, 100일을 그렇죠. 하겠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보험료가 싸지겠네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전문가로서 한 네. 며칠 정도를 권유를 하시나요, 주로? 제가 생각할 때는 90일에서 적어도 120일 그 안에는 신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6개월 이상 아프게 되면은 혜택을 못 받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네. 150일로 가니까 이렇게 네. 많이 혜택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너무 길게 가는 건 좋지 네. 않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즉 연금 말씀하셨어요. 네. 연금은 어떻게 롱텀 케어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연금은 비교적 건강 검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피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네. 물론 메디칼 히스토리나 메디칼에 대한 질문을 건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다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연금을 넣어 놓으시면
거기에 한 3배까지 롱텀 케어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내가 10만 불을 넣어놓으면 30만 불까지 지금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과거의 병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혜택이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이 있었다. 그러면 네. 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컴퍼니마다 다 다르고 아, 회사마다요? 플랜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전문가하고 만나셔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 맞는 플랜을 잘 찾아주실 겁니다. 네, 그럼 내가 기존에 아팠었다 하더라도 네. 이 연금을 통해서 롱텀 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롱텀 케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 네. 어디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간병인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덜트 케어도 가실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시스턴스 리빙홈도 가실 수 있고요. 널싱홈도 가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집에서 우리 자녀가 나를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 비용을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덜트 케어 같은 경우는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가는 일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실 수만 있으면 하겠다 하면 그 비용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요양원을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케어도 받을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메디케이드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사용해서는 그 자녀가 네. 본인을 돌볼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롱텀 케어는 자녀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서류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네.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하게 되면 클레임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보험회사에다가. 네,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네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내 돈이 아니고 정부의 돈이잖아요. 네.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개인 인슈런스를 들은 거라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룰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번 달에 몇 시간 네. 어떻게 케어를 받고 있다라는 그 증명만 보여주면 아니요, 되는 그게 건가요? 아니고 네. 계약을 할 때 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씩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네. 리밋이. 그것만 청구해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저를 네.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지금 롱텀 케어, 네. 그다음에 홀 라이프, 네. 연금 이렇게 3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그 3가지가 다 없어요. 네. 네.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연금은 건강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금은 한 84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84세까지는 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연 씨는 연금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는 나이가 젊을수록 굉장히 비용이 쌉니다. 나이가 많을수록의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또한 젊으시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롱텀 케어는 제가 해보니까 79세까지는 가능하지만 80세가 되면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79세까지만 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랜마다 다르긴 네. 하지만 제가 예. 찾아보니까 7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검사를 합니다. 네, 건강한 분들은 그러면 롱텀 케어가 괜찮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꼭 필요하신데 아니 롱텀 케어 보험이 꼭 필요하신데 홀라이프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롱텀 케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나 젊은 분들은 우리 지연 씨 같은 분들은 네. 홀라이프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롱텀 케어를 쓰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잃어버리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다 그래요? 쌓여 있어요. 네, 그 말씀은 정말 각자의 그 연령과 건강 네.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가입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예, 저희 그 조이너스케어 고객 가운데 그 롱텀 케어를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는 네. 백인 고객이 계세요. 네. 제가 여쭤봤어요. 네. 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셨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본인이 내가 뭔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결심을 하시고 그 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 나는 내 노후를 품위 있게 보내고 싶어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네. 만약에 노인 아파트에 계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그랬을 때 찬 바닥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경우 아침에 간병인 선생님이 올 때까지 그 자세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롱톤 케어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지만 좋은 커뮤니티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자녀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집에서 사시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노후가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의 노후가 정말 품위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롱톤 케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롱텀 케어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즉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용변 보기, 또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등 이 중 두 가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케어를 뜻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긴 겨울을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보낼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